당신에게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싼 값으로 가장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책이다. 예스24, 교보문고, 인터파크, 반디앤 루니스, 알라딘, 영풍문고. 아담은 G마켓 도서에서 더 다양하게. 이제 G마켓에서 인생을 오래 즐겨라. G마켓 검색창에 온라인 서점을 다담다를 검색하세요. G마켓 도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죠. 먼저 한겨레. 누가 김지영을 성차별하나. 계속해서 세계일보. 시진핑 평창올림픽 온다. 또 경향신문. 외환위기 20년 끝나지 않은 고통. 대가는 비정규직 공화국. 그리고 한국일보. 금리 인상 전 마지막 유동성 파티 경보음 울린다. 다음은 중앙일보. 중국 사드 최종 해결은 철수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완전 해결 안 됐다. 이번엔 조선일보. 북한 총탄 넘어올 때 우리 군은 지켜만 봤다. 아울러 동아일보. 대통령 측근 비위 감시해야 하는데 유명무실한 특별감찰관실. 이제는 서울신문. 전 국정원장 3명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 겨누는 검찰.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북한 귀순하는 병사에 40여 발 총격 쏘는데 대응 사격 안에 군 대처 논란.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1월 15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북한 병사가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정전 협정을 어기고 AK 소총으로 40발 이상 난사했지만 우리 군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로 보수 신문들이 오늘 이 뉴스에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조선일보와 국민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앞서 한겨레 일면 제목 어떤 내용의 기사인가 궁금하시죠? 제목이 이랬습니다. 누가 김지영을 성차별하나. 네, 82년생 김지영.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책이기도 한데 통계 증언으로 본 82년생 김지영들의 삶을 다룬 기사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은 93.4%지만 여성은 독박 육아 때문에 59.8% 뿐이라고 합니다. 동년생 남성보다 월급이 67만 원 적고 아이 낳으면 사실상 퇴사로 몰리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아들과 차별 없이 공부시킨 세대를 알 수 있는데 대졸고학력으로 사회에 나왔지만 여성에게 더 씌워진 겹겹의 굴레에 2007년 대한민국의 김지영들은 오늘도 힘겹다, 이런 내용입니다. 82년생 김지영, 어떤 소설인지 대략 감잡히시겠죠? 예. 한국일보 일면도 주목됩니다. 금리 인상 코앞이죠. 마지막 유동성, 즉 현금 자금 파티로 한국 경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코스닥 바이오주 투기적 행태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캐시의 거래 폭주라던가 몰려다니는 부동산 시장 뭉칫돈을 보면은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이 한국일보 시각입니다. 자산 시장 곳곳에서 버블, 거품 조짐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창올림픽에 온다는 세계일보 일면도 주목됩니다. 다음 달 시진핑 주석 측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평창올림픽 참석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중 관계가 급속히 해빙되고 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이 소식 말고도 다양하고 깊이 있는 오늘의 현안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기상청에 누가 나가 계시죠? 네, 이사원입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정도가 낮고요. 파주 영하 3.2도, 대구 3.4도로 내려가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7도, 전주 11도, 대구 12도 등 평년 수준을 밑도는 데다 바람도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한편 아침까지는 서울, 경기와 충청,
영하 1도 등 기온은 더 내려가니까요. 시험장 가는 길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의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오늘 공기는 깨끗합니다. 다만 건조주의보가 제주와 동해안에 이어 대구까지도 확대되는 등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고 바람도 무척 강하니까요.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내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 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영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멋진 특별한 선택 김은민의 뉴스 브리핑. 김은민의 뉴스 브리핑.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죠.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두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네,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했는데요. 이제는 친이명박계가 자유한국당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이명박계의 좌장으로 알려진 이재호 늘푸른 한국당 대표. 최근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의 통합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또한 친이계 직계로 분류되는 조혜진 전 의원도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이계에게 자유한국당으로 결집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끌어안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응한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 특유의 비웃는 말투로 지금 친이계가 어디 있느냐,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아무 힘도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슨 뭐 태극 뒤집혀져서 모르잖아요. 근데 국민 중에서 뭐 그렇게 뭐 공허하고 뭐 지금 보복이다 그러고 나서고 있는 그런 세력이 없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지금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신의제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다고 누가 말을 듣나요?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것도 다 오해예요.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너무 일찍 반응을 보였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나 선거 개입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거리두기도 끌어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증오
공무원과 채용 시기를 모두 청와대 승인을 받아 처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군에서는요, 사이버 사령부의 증원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2012년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다른 부대의 군무원 정원을 줄이고 국군 사이버 사령부 정원을 늘려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당시 김관진 장관이 다른 부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이버 사령부의 인원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무리해서 정원을 늘렸다 이런 얘기죠. 검찰은 사이버 사령부의 증원을 강행한 배경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 2012년 12월에 예정된 채용 일정을 7월로 앞당겼고 채용된 군무원들은 즉시 배치돼서 댓글 활동에 투입됐습니다. 2012년 12월에 대선이 있었죠. 네, 2012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무원 채용 절차를 5개월이나 앞당긴 것인데요. 이들은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활동을 했습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임태희 씨라고 아십니까? 지금 이분이 뭐 하는가 봤더니 대학 총장으로 가 있습니다. 국립대 안성에 있는 한경대 총장으로 말입니다. 임태희 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하며 이른바 MB맨으로 불렸는데요. 임태희 전 실장이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연예인들을 불법 사찰한 문건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들의 불법 시위 참여 또는 MBC 좌편향 출연자 퇴출 이런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는데요. 이 문건에 따르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한 배우 김규리 씨와 김여진 씨, 방송인 김미화 씨, 가수 고 신해철 씨와 윤도현 씨를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는데요. 이어서 국정원은 이들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공작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문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당시 임태희 비서실장과 권재진 민정수석, 박범훈 교육문화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MB 비자금 추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최근 미국 수사기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했지요. 수백억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다스의 현지 법인에서 돈이 빠져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한 차명 계좌가 발견됐는데요. 이 차명 계좌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수사기관은 홍석현 전 JTBC 중앙일보 회장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홍석현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 수사당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 수사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었는데요. 당시 한국 수사당국은 전혀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주진우 기자는 올해 안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주진우 기자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2월 초나 1월 말에 예상했었는데 그 수사가 조금 진전되고 그리고 명확한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게 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조금 빨리 적폐청산 작업이 해소되고 그래서 수사를 미루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을 올 연내 이렇게 수사를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좀 나라에도 보탬이 되고 대통령한테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검찰의 수사 진척 상황으로 봤을 때 크리스마스쯤 MB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이다. 이런 주진우 기자의 방금 발언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이 남재준과 이병호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내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까지 검찰에 체포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전원이 사법처리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최근
최강욱 변호사는 과거 군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당시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과 얽힌 일화를 털어놓았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당시 진급 비리 수사 과정에서 군 검찰이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압수수색 이후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은 군 검사인 법무감에게 검찰의 수사 동향을 살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피의자인데 말이죠. 예,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에 출연했던 최강욱 변호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재준이가 옛날에 육군 참모총장을 할 때 제가 진급비리 수사를 한다고 육군본부를 압수수색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남재준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제가 막 치고 들어가니까 세상에 서류를 숨기다가 들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 중사 막 이런 하사 수사관들이 보는데 별 2개, 3개짜리들이 그 서류를 끌어안고 화장실에 가서 문 잠그고 소문이 보냈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오라 그러고 뭐 입으로 씹어먹기도 안 했어. 나 오늘 많으니까 뭐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은 화장실 밑에 발리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이니까 그 똥 싸는 거 아닌 줄 아니까 빨리 나오라 그러면은 막 이러면서 나오고 이랬던 놈들이에요 그게. 근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한 게 왜 압수수색을 한다고 사전에 너네가 탐지해서 보고를 안 했으니 그랬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재명 변호사님 말씀대로 압수수색은 원래 몰래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야 그렇게 할 거면은 너네가 내 밑에 왜 있어 그러면? 너는 누구 부하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한편 3명의 전직 국정원장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측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경향신문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쟁점도 뜨겁죠.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관련한 이슈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권력 3인방 전원이 현재 구속된 상태지요. 이들 전원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돈은 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아서 썼다. 이렇게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들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와 관리만 했을 뿐 사용 권한은 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인방 가운데 일부는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측근인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자신들의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SBS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현역 국회의원 5명에게도 상납됐다. 이런 보도 어제 머니투데이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머니투데이는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서 회당 수백만 원씩 특수활동비가 건네졌다. 이렇게 보도했지요. 여기에 한 차례라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원들로 명단이 확대된다면 사건은 폭탄급 이슈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머니투데이 보도가 있기 전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오던 관행을 범죄로 몰았다. 이렇게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어디로 갔는지 조사를 시작하면 우리 당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한 바 있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실까요?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저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보복 특위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힘이 좀 부족합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도 모두 관행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범죄로 몰았습니다. 국정원 서버를 열어서 자기들 필요한 것만 전부 공개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 주고받게 된 경위만 조사하지만 그 조사가 끝나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당,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 따른 친박계의 반발로 당이 어수선하지요. 이럴 때 위기다, 뭉치자
이러면서 당을 자기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홍준표 대표가 일부러 위기감을 고취시키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기는 합니다.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업무와 관련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돈을 건넸다면 국정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로비성 자금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돈이 현재 여권 인사에게도 흘러 들어갔다, 이런 보도 내용도 있었죠. 진위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혹시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에 반발해서 여권 인사까지 연루되어 있는 카드가 많다, 이걸 청와대 쪽에 사전 경고한 것은 아닌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청와대 쪽과 거래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입니다. 미디어 오늘 보도를 요약했습니다. 김용민 파일.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자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개신교인인 이영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도 독실한 기독교인인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는 김삼환 목사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세습으로 끝났다고 평했고, 이 같은 CBS 보도에 더해 일반 신문 방송도 비판적으로 다루자 급기야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측 김재훈 장로가 JTBC에 나와서 하는 말. 직접 이 안에 와서 명성교회 내부 사정이나 명성교회 예배 환경을 지켜보신 분들은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명성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다고 한들 세습을 금지하는 교단법 위반 논란마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 명성교회가 소속된 이수교 장로회 서울 동남로회의 한 목사. 개신교 방송 구티브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명성교회 세습 결정은 무효가 될 거라며, 엄연히 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가 불법적 사항을 그대로 묵인했단 말이죠. 이것은 법적 판단을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세습방지법은 2013년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제정됐는데, 이 법을 만들자며 세문학교회 이수영 목사가 총회에서 했던 말. 한국의 개신교가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사실 개신교계에서는 만연한 현상. 3명의 형제가 키웠던 3곳의 대형 감리교회는 이미 세습을 완료한 상태. 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인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는 2001년 아들 김정석 목사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줬고,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를 이끌던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도 아들 김정민 목사를 담임 목사로 앉혔습니다. 이 두 사람 외에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 역시 세습. 그는 CBS TV 취재진에게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 왜 이 병자리가 이거리가 저희한테 준 건 되고 이건 왜 안 되지? 돈 주고 없어. 하지만 강남의 대형 교회 중 하나인 중년교회. 이 교회를 설립한 김창인 목사는 자신이 아들에게 무리하게 세습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아들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이 목사로 세운 것은 나의 일생 일대 최대의 실수요. 충현교회 당회장,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직제를 떠나라! 물러가라! 어제 교단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명성교회 비판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나온 말. 여러분들의 그 세습은 한국교회의 뿌리를 썩게 만들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한국교회의 등을 떠밀어서 벼랑으로 치닫게 하는 처사였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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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교회가 이름값을 하면서 명성 있는 교회가 돼야 할 텐데 너무나 먼 길을 간 것 같습니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국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반창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기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